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 광고에 우리 정프로님이 노래하는 게 있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정프로님 목소리 저 정도 좋으시면 일부러 저렇게 못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성 있게. 아, 중독성 있게. 네, 원스토어에 가면 뭐 이거 일부러 저러신 것 같으니까 일부러 하신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몰라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라는 네. 거. 자꾸 채팅창에 노래, 노래, 영진이 형 노래는 진짜 아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셔서 네, 코창력 정프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노래 한번 기회 되면 시장 좋을 때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주말에 보면은 김프로님 상담소 할 때 노래 가수분들 나오시잖아요. 좋습니다. 녹음한 다음에 네.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좀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 네. 입맛이 훅 떨어질 걸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노래는 안 시키는 네, 걸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심층 인터뷰 오늘 네.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께서 여기 의자에 딱 이렇게 앉으시더니 이 의자 되게 좋다고. 이거? 예, 저희 바꿔주셨잖아요. 하만밀러. 네, 강남파이낸스 WM센터는 이런 의자 아닙니까? 뭐 거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네, 의자는 있지만 네, 이런 네. 좋은 의자는 아니다. 좋은 의자죠. 예, 하나금융투자 우리 회장님 보고 계시다면 의자 좀 바꿔주세요. 예. 좋은 네. 의자입니다. 요즘에 SK하이닉스도 요거 바꿔가지고 네,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만밀러 의자 좋다라고 합니다. 자, 3프로TV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료 준비해 주신 내용 보니까 네. 좀 의미심장한 문구를 또 여러 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네, 누구나 네,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자, 뜻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 미생이라는 영화를 참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드라마. 미생. 웹툰. 예, 웹툰이고 드라마고. 제가 다들 아시죠? 2014년인가요? 그때 웹툰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들 많이 보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위안을 얻었던 드라마인데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사실 오늘 와서도 뭐 여러 얘기들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어차피 저희 지금 다 힘든 시기인 거고 그쵸.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말을 또 한번 되새기려고 갖고 온 게 지금 같은 시기 때 이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흔들리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정말 장기 투자하고 좋은 주식 잘 사서 모아가고 해야지 했다가도 흔들리는 거 보면은 또 마음 막 흔들리고 예. 그리고 항상 이때 보면은 이제 다들 약간 염세주의로 바뀌시거든요. 염세주. 이거 해봐야 되겠어? 지금도 뭐 반등? 그거 반등이야? 에이 뭐 반등도 아니지 뭐 이렇게 그쵸.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가는 게 많은데 예, 자기만의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을 잘 세워서 해야지. 사실 이럴 때는 뭐 다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한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실적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네, 괜찮네. 근데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처럼 흔들리고 있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고 계속 모아가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요. 저도 요즘에 그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좀 속이 많이 쓰려서 그 겔 땡땡이란 걸 몇 개 먹었어요. 네. 저도 이제 속이 아프더라고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아마 투자분들도 얼마나 심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자꾸 좋은 생각도 하려고 그러고 좀 책도 좀 잠깐 보고 뭐 잠깐 뭐 그 이런 투자 관련된 것들 좀 벗어나서 잠깐 뭐 다큐 같은 것도 좀 보고 뭐 영화도 잠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하니까 괜찮고요. 오히려 이럴 때 진짜 모든 언론이 다 안 좋은 기사만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죠. 그랬죠. 예, 물론 이제 그래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어, 두 번째로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제 결국은 낙관론자분들이 돈을 벌어요. 예, 항상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지금은 또 비관론자분들이 내가 맞췄잖아요라고 이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잘 맞추시고 되게 고마운 경고를 해주신 건데 어쨌건 그게 이번에 맞으면 그분들이 맞추신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틀리고 뭐 어차피 맨날 그 똑같은 반복인 건데 결국 지나가 보면은 낙관론자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다들 염세주의로 바뀌고 이제는 이제 주식 안 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바닥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늘 명심을 하면서 좀 일부러 또 시황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어떤 또
원론적인 또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작을. 아, 저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어. 근데 비관론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계셨어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영역에서 생각해 그렇죠. 보면은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그렇죠. 저런 분석과 이야기에 설득이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매도 버튼을 과연 누를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타이밍 맞추는 거잖아요. 못 맞추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네. 좀 그래서 낙관적으로 좀 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이다로 보고 길게 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이 인덱스만 보면은 이런 심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포와 탐욕. 네, 뭐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예,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네.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통은 최근까지는 이제 정말 정직하게 이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극단적인 탐욕까지 올라간 시점에는 정말 현금 비중을 좀 높였으면 성공했었고 익스트림 피어 이제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을 했었을 때는 최근까지는 다 맞아왔었던 장인데 지금은 이제 약세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은 있지만 예,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점점 거의 바닥에 와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익스트림 피어가 좀 며칠째 거의 몇 주 정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심스럽게 이제는 예, 조금 바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과매도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오버셀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 캬나코드의 이 스트래티지스트께서 예, 이 톤이라는 분께서 여름 정도쯤에는 이제 증시가 과매되면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여름이 되질 않았죠. 여름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7월부터 6, 7, 이야기를 8? 생각하잖아요. 예, 뭐 이 정도쯤을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것 역시나 이분의 예상이니까 뭐 그 전에 랠리가 나올지 네. 진짜 여름에 나올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예, 이분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94년이나 2000년, 2018년에도 비슷했는데 이때도 결국 단기 랠리가 여름 정도쯤에 나왔었고 그래서 여름 정도쯤에 랠리 나올 수 있으면 암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명확하게 예, 왜 이 시기에 꼭 그렇다 이렇게 딱 집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거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쯤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그래도 하신 얘기는 이런 하락장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지금 통화정책 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예. 여름철에 단기 랠리 그렇죠. 여기가 예. 좀 걸리네요. 단기.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3월달 같은 단기 베어마켓 랠리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그동안 약간 애매하게 마이너스권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 반등에 뭐 말 그대로 현금화를 하고 좀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역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때에 나눠서 분할로 사다가 이 랠리 나올 때 또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장기로 이제 난 투자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씩 좋은 기업들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보고 있는 소수 의견이 또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반인반신. 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계속 강세를 얘기했었던, 계속 매수를 얘기했었던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예, 최근에 이분이 저가 매수하라고 했었을 때 3월달은 한때는 맞았었어요. 그래서 3월달에 랠리가 한번 나왔다가 재차 밀렸는데 저도 이분이 무슨 말을 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분은 예, 꾸준히 예, 약세를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 계속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력하지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 자산 투자 선호하고 있고 이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원유라든가 원자재에 대한 비중 확대는 계속 얘기는 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세를 얘기하는 가운데 예,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만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밑에서 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예,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강세론자 짐 크레이머. 근데 이분이 또 안 좋은 건
명확하게 안 좋다고 얘기는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요번에 증시 하락을 성장주, 그러니까 견고한 성장주들, 여기 보시면 이제 reasonably priced growth stock이라고 돼 있는데 solid, 견고하면서 누가 봐도 합당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까지 가격이 빠져서 선반영돼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가야 될 수도 있을 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분의 의견에 계속 동조하고 있고 저도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죠. 좋은 성장주들을 매집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들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가운데 좋은 뉴스를 또 찾아서 찾아봤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또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하실 부분에 참고하시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는데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 얘기 다 매번 들으시죠, 부장님도? 네, 매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찾아서 미리 보시고. 네,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 네. 지금 주식을 보유하시면 짜증을 많이 나잖아요. 네, 맨날 사라고 그런다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어제도 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주가를 많이 보실 거냐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실 거냐 한다고 그러면 저는 펀더멘털을 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는 펀더멘털 본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보기에는 주가 싸 보이는 거 맞죠. 근데 굳이 나와서 뭐 선을 그어갖고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안 된다 팔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이런 분의 얘기가 지금 약간 지금 맞지 않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동의하기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일 많이 욕먹는 분이 CNBC 징크레머인데 이분이 지난 3월에 저점이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맹거를 좀 더 빠지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주가의 모습이 아니고 펀더멘탈 분을 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데이터들은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얼마나 또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데이터들은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네. 내용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제가 긍정적으로 좀 네. 말씀드렸더니 댓글 분위기가 또 안 좋으신데 아유, 예, 댓글은 저는 신경 쓰지 여기는 않습니다. 해우소입니다. 해우소. 네, 예. 네. 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우소입니다. 드리고 있는 예.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게 인플레이션 부분이에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는 인플레죠. 그래서 뉴욕 연준이 며칠 전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공개를 했고요. 위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 부분인데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폴을 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기대를 하고 있느냐를 한 건데 다행히도 뉴욕 연준의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고치가 6.6이었는데 꺾이면서 6.3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약간의 좀 기대를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3.9%가 나오면서 4개월 내에서 최고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크를 찍었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지표들이 좀 흔히 말해서 중복되고 점철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장우석 부사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드디어 꺾이고 있는 것이 지표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서 이제 CPI를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갖고 왔는데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라든가 뭐 이쪽 여러 가지들이 쫙 있지만 이중 CPI에서 최근까지 중고차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의 하락이 이번에 오늘인가요? 오늘입니다. 내일인가요? 오늘 장전 9시 반쯤에 밤 시간으로 발표될 CPI의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요번 달 4월 CPI의 예상된 최근 이제 월별 차트였는데 지금 보면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0년대 최대였던 8.5보다 낮은 8.1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요 기사에서는 8.1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현재까지 8.1%가 나오게 되면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first meaningful decline, 가장 첫 번째 의미 있는 하락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코비드 리세션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만 가다가 물가가 조금 꺾이는 의미 있는 첫 하락이 될 수 있다. 만약에 8.5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까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오늘 밤에 몇 퍼센트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쵸.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쭉 다 이제 보면서 그래도 어제 심리보다는 조금 괜찮아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어제 너무 시장이 막 4% 넘게 하락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힘든 마음을 댓글로 많이 푸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해오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러분들의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여기다 이제 버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운전을 할 때 거칠어지잖아요. 거칠죠. 굉장히 거친. 혼자. 예, 근데 혼자 거칠어집니다. 욕해놓고 그 욕을 내가 들어.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또 좋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푸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아우 시장 거지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아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또 글을 쓰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푸셔도 돼요. 푸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예,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 물을 흐르는 듯한 진행. 네네. 네, 아, 마치 네. 안 보았는데 예, 보신 것처럼 네네. 네, 자료를 일단 봐보면은 네. 그래서 IMF에서는 사실 이건 또 IMF의 전망이 꼭 맞지 않으리라는 법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은 to persist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그 외의 지역들은 여기 보시면 3Q에 고점을 찍고 드디어 인플레가 꺾인다라고 지금 다 지금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3Q면 7, 8, 9월이잖아요. 여름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조금씩 맞아 떨어지는데 그쵸. 왜 여름에 이게 인플레가 꺾이지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제가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에서는 여름이 단기 피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전망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지금 어차피 주식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선반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이제 정말 이 분석대로면 바닥에 와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주기도 하는 점이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맞을지 틀릴지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 일단 전망은 이렇게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역으로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그럼 연준이 강한 긴축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일 테니까. 근데 이대로 된다 그러면 연준도 어느 순간에는 긴축의 강도를 조금씩 이걸 보면서 맞춰갈 테니까 긴축의 정도가 약해지면 증시는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역시나 또 여기서 다들 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 지지난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죠. 실적 공개가 끝나면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또 역시나 저런 빅테크 기업들은 본인들의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지금 하락했을 때 주로 하거든요. 네. 해주고 있을 테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바이백을 통해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걸 항상 역할을 했었으니까 네. 또 이런 부분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밸런스지에서 애플이 S&P 500을 지켜줄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또 이런 기사를 냈어요.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죠 지금? 애플이 워낙 네. 크니까 네. S&P에서 가장 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150 이상을 유지해주면 뭐 이렇게 됐을 때 밀릴 거지만 150불 아래로 안 떨어진다면 현재로서는 충분히 지수의 지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당연히 근데 $150 선이 무너진다면 조심해야 된다. 애플마저 무너진다면. 근데 아까 앞에서도 장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하락폭이 가장 적은 게 지금 보니까 애플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도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면 업스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적 발표 45%가 아니라 어제 정규장에 50% 넘게 하락을 맞아요. 했어요. 어제만 그래서 하루에만. 이게 참 AI 그 대출 회사인데 참 이 보시면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하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렇게 빠졌지? 근데 이제 뭐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EPS는 오히려 다 상회했어요. 예상을. 근데 가이던스를 낮춰서 제시를 하면서 이게 워낙 지금 투심이 안 좋으니까
가이던스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지금 중소형 성장주들한테 굉장히 박한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타이슨 푸드. 네. 그러니까 육가공 대표 미국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여러 가지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통해 전가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해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되면 내일 아침에 월트 디즈니라든가 디즈니가 있네요. 리비안, 뭐 비욘드 미트, 쿠팡. 뭐 쿠팡, 쿠팡 어떡하죠? 범블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이 있는데 일단은 다들 귀추가 주목되는 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죠. 이번에도 스트리밍이 과연 잘 나왔을까? 그 구독자 수나 가입자 수들이 유지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테마파크 쪽은 워낙 지금 좋으니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구독자 수가 얼마큼 유지됐을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뭐 어펌이라든가 이런 또 중소형 성장주들 이런 것들의 기업 실적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혹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또 목요일 날 글로벌 라이브 때 뭐 이런 부분에 체크할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리비안과 리비안도 있네요. 저는 쿠팡이 너무 걱정되네요. 저도 걱정이에요. 쿠팡 제가 우리나라 이제 투자 서학개미 분들 중에서 많아요. 쿠팡을 상장하고 나서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찾아보시면 제가 네. 쿠팡 분석을 얼마 전에 IR 자료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실적 끝나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쿠팡을 너무 사랑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식 자체의 투자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4,900원으로 이번에 이제 기존 그 올렸죠. 회원들도 가격 올려서 네. 저도 돈을 더 내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쿠팡 주주분들이 실적 보면서 너무나 좀 힘드시지 않을까. 뭐 그렇죠.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근데 네. 부디 좀 좋은 얘기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의 좋은 이야기들, 희망된 이야기들이 오늘 밤 사이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실적 발표 일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